안녕하세요. HS 효성 더클래스 분당 정자전시장 최근용 부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모델, 바로 S클래스와 함께 합니다. S580 포매틱 롱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벤츠 중에 최고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벤츠의 리더, 모든 기술의 최고 정점에 있는 모델이죠. 승차감, 안전, 기술, 디자인까지 정말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타고 계신 모델이 바로 이 S클래스가 아닐까 합니다. 생각을 현실로 만드시는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리더로서 많은 직원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대표님들, 벤츠 S클래스와 대표님은 같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출고하시고 미래에 출고하실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은 자동차 키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문을 잠글 수 있고 열 수 있고, 트렁크를 더블 클릭한다면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면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고요. 잠금 버튼과 열림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서 환기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키를 소지하고 계셨다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RPM이 올라가게 되고요. 우선은 지금 차 안에 있기 때문에 스탑 앤 스타트, 시동이 꺼지지 않게끔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놓으시면 시간이 지나도 시동이 꺼지지 않게끔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시동이 꺼지게 되는데요. 이것도 시동이 안 꺼지게 또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을 열었을 때 이쪽에 시동을 꺼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표시등이 뜹니다.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시동 꺼짐 자동을 방지하려면 여기를 터치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시동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설명 이어갈게요. 히트, 앞, 휘, 그리고 위쪽 부분에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누르면 이 바닥 받침이 앞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길게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위쪽을 올릴 수도 있고 아래쪽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버튼 자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하셨을 때 움직임을 직접 느끼실 수 있고요. 머리 부분도 이렇게 올리시면 머리 부분이 올라가고 밑으로 내리면 머리가 내려갑니다. 앞쪽으로 좀 더 밀 수도 있고요. 뒤쪽으로 또 밀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 도어락 버튼이고요. 문을 열거나 잠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플러시 도어가 잠기면 문이 닫히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이 못 타거든요. 그래서 만약 차량을 타신다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플러시 도어가 나와서 차를 타실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이제 창문,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뒷창문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맨 밑에 버튼의 왼쪽은 뒤에서 창문을 조절할 수 없게끔 막아줄 수 있고요. 이 버튼은 뒤쪽에 햇빛 가리개를 올리거나 내리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사이드 밀러인데요. 왼쪽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방향키를 맞춰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오른쪽 부분을 누르시면 오른쪽 사이드 밀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S580 같은 경우는 그 인테리어 어시스턴트라 그래서 눈을 트래킹해서 방향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한번 바라본 후에 이 방향키를 만져주시면 그쪽 사이드 밀러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편리한 기능도 있게 됩니다. 사이드 밀러를 접는 기능들도 있고요. R 버튼이 있습니다. R 버튼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시트를 움직이시면 조수석 시트가 대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R 버튼은 조수석 시트가 움직인다. 그리고 통풍 기능, 열선 기능, 그 다음에 시트를 다 맞추고 사이드 밀러랑 핸들을 다 맞추신 다음에 M과 띠릭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M1 누르시면 첫 번째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좀 편안한 자세 또 어떻게 맞추시고 M2 누르시면 2번에 저장이 됩니다. 만약 두 분이 함께 타신다 해서 프로필을 하나로 쓰실 거면 1번, 2번 이렇게 시트만 설정만 바꿔놓고 운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풍 같은 경우가 3단으로 하시면 이게 좀 그 팽 소리가 조금 커요. 그래서 3단보다는 저는 2단을 추천드리고, 저희가 이제 빨아들이는 방식이라서 이게 처음에 엄청나게 시원하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 계신 옷 재질에 따라서도 이 빨아들이는 감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헤드램프 기능이 있는데, 헤드램프는 무조건 이 가운데 오토로 두시면 되고, 낮에도 계속 켜지고요. 미등은 이제 방전이 되니까
그다음에 파킹등 오른쪽 앞뒤로 들어오는 거고 왼쪽 앞뒤로. 그래서 라이트는 오토로 맞춰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안개등인데 안개가 많이 낄 때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트 기능 중에서 라이트를 뒤로 살짝 미루시면 이게 이제 A자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밝은 곳에 있어서 A자가 표시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레버를 뒤로 살짝 밀어주시면 여기 A자가 뜨시면 밤에도 정말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 디지털 라이트 멀티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상향등 뿐만이 아니라 어둠에서도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상향등이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도어 쪽 맨 아래쪽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트렁크를 여실 수 있어서 당기고 있으면은 트렁크가 열리고요.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트렁크가 닫히게 됩니다. 손잡이가 이쪽 안쪽에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문을 열거나 닫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번 누를 때마다 이 풍량을 좀 더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 단계 버튼이, 이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 왼쪽 레버는 상향등, 그 다음에 뒤로 밀면은 그 어댑티브 상향등을 활성화하는 기능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자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제 0으로 되어 있고요. 한 칸 올리시면은 이제 자동, 한 칸 더 올리시면은 자동 빠르게, 수동 빠르게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0으로 되는 게 끄는 거고요. 모서리를 한번 누르시면 와이퍼가 한번 움직입니다. 조금 더 세게 누르시면은 워셔액이 같이 나오면서 당겨지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세척이 되거든요. 그래서 워셔액을 요 와이퍼 꾹 누르는 거를 너무 세게 안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좀 살짝 깊게 누르시면은 워셔액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요 계기판 한번 설명드릴게요. 계기판 같은 경우 이게 3D 입체 계기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점점점에서 이제 눈을 트래킹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주는데, 핸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내린다거나 하면은 이 3D 입체 계기판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손을 이렇게 가린다거나 이 눈이 가려지게 됐을 땐, 그래서 3D 계기판이 있는 차라면 이 부분이 내 눈과 오픈이 되어야지 이 3D 계기판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주유량, 그다음에 달릴 수 있는 거리, 새 차이기 때문에 아직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지금은 안 되고 정확히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되실 거예요. 주유구는 오른쪽이다. 속도 보실 수 있고, 가운데는 이런 트립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차 기능이긴 한데 계속 들어와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시동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일부러 꺼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는 지금 변속 위치 버튼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RPM. 이 핸들 터치 컨트롤 버튼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다듬으면 이렇게 트립이 몇 가지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위아래로 롤레처럼 움직이게 되니까 엄지로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요. 이게 제일 위에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홈 버튼을 누르면 아랫줄에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 계기판의 테마를, 익스클루시브 테마 바꿔봤죠. 홈 버튼 누르고 클릭하면 스포츠 테마. 이게 하나의 이제 마우스예요. 그래서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좌우로 이동할 수 있고, 이동할 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움직여집니다. 디센트를 갔을 때 이 버튼을, OK 버튼을 꼭 누르시면 이렇게 디센트 기능이 이쪽 화면까지 변하게 되고요. 다시 홈 버튼 누르고 뒤로 가서 클래식, 좌우로 내려서 빙글빙글 트립이 돌아간다. 마지막에는 내비게이션, 음악 많이 들으신다면 음악, 주요 시트, 연비 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맨 위에 걸로 한번 추천드리고, 자, 다음 홈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 윗칸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엄청나게 큰 이 증강현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요 버드뷰처럼 나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기본도 있고 스포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OK를 누르시면 요 높이를 바꿔준다거나, 이것도 이제 위아래로 스크롤을 하면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 이동하면서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는 증강현실이 가장 좋은 기능입니다. 증강현실을 선택하시면은 셋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반절 주행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앞에 이제 자동차의 범퍼 아래쪽에 초록색 바가 생겨서 인지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밑에 버튼 같은 경우는 이 버튼에 따라서 리미터와 지금 크루즈 요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버튼에 따라서 여기 있는 그림이 바뀔 거니까 LIM이 떴을 때는 이제 리미터, 그 다음에 셋 버튼을 누르면 20km 이상 속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리미터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30km 이상 안 올라가게끔 세팅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는 크루즈 그림입니다. 크루즈 그림 같은 경우도 셋 버튼을 누르시면 10km, 20km, 30km 이렇게 10km씩 늘어나면서 이 반자율 주행, 앞차를 가다서다 하면서 핸들을 유지하면서 좀 편안한 주행이 있게 되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꺼집니다. 그리고 이 캔슬 버튼 누르도 꺼지고요. 이 레지스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그 전에 저장된 속도로 가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혼자 빠르게 달리는 경우 주차되어 있는 차나 정차되어 있는 차가 보일 때에는 꼭 브레이크를 잡아서 꺼주시거나 아니면 셋 버튼을 내려서 현재 속도를 뭐 50km나 60km 이하로 내려주시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쪽 앞쪽에 보시면 짧은 버튼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핸들 높이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핸들 열선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있게 됩니다. 앞쪽으로 밀면 켜지고 몸쪽으로 당기면 꺼집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도 켜짐이 표시가 되니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파킹 브레이크 설명 안 드렸는데 네, 당기면 풀리고 누르면 잠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당기면 풀리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따로 안 하셔도 돼요. 벨트를 매고 계시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대신에 자동으로 안 풀리는 경우는 내리막이나 오르막에서 자동으로 안 풀리기 때문에 그럴 때만 당겨주신다 라고 볼게요. 오른쪽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홈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홈 버튼 누르시면은 이쪽 모니터가 나오는데 이쪽 모니터는 손으로 누르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이쪽 부분도 좌우로 이동해서 선택, 이동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는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면서 소리를 줄이거나 아니면 한번 클릭하면 바로 음소거입니다. 한번 클릭하면 다시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 끊을 때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이제 즐겨찾기 기능이 나오게 되고요. 이 버튼은 이제 음성 명령,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운전석 시트 환기 장치를 켤게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버튼을 누르고 뭐 원하시는 음성 명령 이렇게 키워드를 정확히 입력하셔야지 이런 통풍 시트나 원하시는 이런 기능들을 뭐 조명을 켜거나 뭐 라디오나 음악이나 뭐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을 음성 명령으로도 요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이 바로 기아 레버입니다. 살짝 누르고 딸깍 하시면 이렇게 이제 D1으로 가게 되고요. 위로 올리면 살짝 올리면 N으로 가고요. 조금 더 깊게 하시면 R 후진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서리를 누르시면 파킹으로 갑니다. 한 번에 가볼게요. 전진 깊게, 후진 위로 쭉. 파킹은 모서리만 딱 눌러주시면 파킹이 들어갑니다. 다시 전진. 그리고 전진 상태에서 발을 떼시면 이제 앞으로 가게 되죠. 그다음에 멈추면 멈추게 됩니다. 후진을 하시면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 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S클래스 같은 경우는 후진 시에도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이 좀 강력하기 때문에 후진하실 때는 좀 천천히 가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후진하실 때 또 중요한 게 리어 엑셀이 10도까지 꺾이기 때문에 핸들을 꺾었다가 좀 풀었다가 꺾었다가 다시 풀었다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꺾으시면 너무 빨리 꺾이기 때문에 좀 후진도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앞으로 갈 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차하실 때 너무 빨리 꺾이기 때문에 기둥이나 이런 부분에 뒷바퀴가 좀 범퍼나 부딪힐 수 있으니까 감았다가 풀어줬다가 하면서 뒤에 각도를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후진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진 주차 연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게차처럼 뒤에가 꺾이기 때문에 많이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특이점이 이렇게 D1으로 가고 있다가 D1이긴 한데 운전하시다 보면 이게 플러스 요 매뉴얼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M1으로 바뀌게 돼요. 원래 이제 수동 운전할 때 일단 M2, M3, M2, M1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기아 단수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게 잘못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밑으로 내리시면 다시 D1으로 됩니다. 제가 왼쪽이 눌렸을 때 다시 M1으로 되어 있는데 밑으로 딸깍 내리시면 D1으로 바뀐다. 또 특이점이 D1 상태에서도 지금 이게 1단인데 D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면 바로 P로 바뀌기 때문에 저속에서 문을 열었을 때 급정거될 수 있는 또 위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속에서는 꼭 운전석 문을 열지 않는다. 이거를 좀 조심해 주시고요. 가운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운데에서도 이거를 조절할 수 있고 방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 메뉴들 보시면 화면 중에서 여기 3D 버튼이 있거든요. 이 3D 버튼을 이렇게 눌렀을 때
운전석 3D가 이제 입체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3D 입체 화면을 끄기도 하고 켤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제 사각형에서 아랫부분이 이제 공조 장치고 위쪽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버튼을 눌러서 바로 목적지를 클릭해서 목적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출정로 7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누르고 출발 눌러서 이렇게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경로를 탐색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취소 버튼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요 X자 버튼을 누르시면 경로 취소가 되고요. 내비게이션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적지를 여기다 바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버튼을 눌러서 최근 목적지를 찾아가실 수도 있고 집이나 이런 부분을 즐겨찾기에 넣을 수도 있게 됩니다. 저희 차량에는 기본 이제 프로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사람 얼굴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필에 따라서 차량의 이런 세팅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 이름들을 바꿔줄 수 있고 내가 어떤 기능을 바꿨는데 프로필이 저장이 안 돼 있는 경우는 다시 내가 원하는 설정으로 이게 안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팅을 바꾼 다음에는 이 프로필에 지금 동기화를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변경한 세팅이 바로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 옆에 또 작은 버튼이 있는데 이게 뒤에 화면을 이제 모니터를 켜거나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한번 눌러서 이 시스템을 또 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버튼들이 여기에 있다. 다시 끌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끄기. 이 태블릿도 만약 어린아이가 탔을 때는 차단하는 기능들도 여기에 있게 되고요. 내비게이션 입체로 보거나 3D로 일단 맞춰놨고요. 제로 레이어라 그래서 자주 쓰는 기능들이 하단 부위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홈 버튼을 이게 길게 누를 때 두 가지의 홈 스크린을 설정할 수 있는데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에 내비가 나오면서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이 메뉴가 나온다면 제로 레이어는 기본 내비게이션 화면 상태에 자주 쓰는 기능이 나오고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원하는 기능들을 바로 터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로 레이어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기능들 한번 추가 설명 들어갈게요. 앱에서는 원하시는 이런 기능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유튜브 앱도 있고 몇 가지 기능들이 있네요. 유튜브 앱을 누르셔서 최근용을 검색해 주시면 벤츠 파울러 최근용이 바로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원하시는 기능들 바로 영상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벤츠 사용법 영상 모음.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모르시는 기능들을 바로바로 여기에서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토어에서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동안은 기본 무상이지만 그 이후에 어떤 원하시는 이 원격 시동이나 그다음에 이런 차량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독으로 원하시는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상품이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들어갔을 때는 크게는 이제 4가지. 일단 마사지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면 마사지 같은 경우 인텐시브로 하셔야지 좀 더 강하게 마사지를 도와주게 됩니다. 클래식 마사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하위 부분들도 있는데 아랫부분에 요 워크아웃 등받이나 이 쿠션 같은 경우는 의자 밑에서 또 꾹꾹이 또 마사지가 되기 때문에 한번 꼭 사용해 주시고 특히 요 온열 기능 같은 경우는 정말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사지 받는 좀 피로를 확 풀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S클래스에서 차에서 이 마사지 대접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시트 기능이 있는데 이 시트가 이제 멀티 컨투어 시트라고 해서 이런 이 횡지 이런 부분에서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게끔 지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은 시트 키넥트부터 설명드리면 의자의 시트나 각도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피로감을 좀 줄여주는 기능인데 마사지 기능과 이 시트 키넥틱을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정말 이 잠을 확 깨워주는 기능으로 좀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허리 받침대 조금씩 편한 위치로 이 정도로 해서 개인의 성향에 맞게끔 운전 동반석 설정하실 수 있고 어깨 부분도 조금씩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한번 추천드렸고 측면 받침 같은 경우도 조금씩 설정을 조절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옆구리,
그 체형에 따라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다이나믹 드라이브 시트 같은 경우가 이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거나 오른쪽으로 돌릴 때 이 옆구리에서 에어가 나오게 돼서 이 지지를 하게 됩니다. 보통 2단계 추천을 드리고요. 히터 설정에서도 여러 가지 히팅 밸런스 이런 기능들, 겨울에는 이 히팅 요 팔걸이 쪽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오게끔 이렇게 설정해 주셔야지 겨울에도 시트뿐만이 아니라 팔이 닿는 부분까지 따뜻해집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지금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헤드룸도 열선을 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게 이제 히터가 켜졌을 때, 요 히터가 켜졌을 때 목까지 따뜻해지는 기능을 활성화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키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들도 있고, 또 아래쪽에는 이제 초기화 기능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색상 앰비언트입니다. 단색으로 내가 원하는 빨간색, 파란색 한 가지, 그리고 멀티컬러는 시간에 따라서 살아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제 변경되는 기능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앰비언트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경찰차처럼 움직이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컬러로 이렇게 보여지는 액티브 앰비언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밝기를 따로 조절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원하시는 대로 가장 밝게가 20입니다. 그리고 효과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대로 또 설정하실 수 있게 되고요. 저희 이 S580 모델이 모니터나 조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이게 배터리가 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문을 잠가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관리 팁입니다. S580은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꼭 문을 잠가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 S클래스 타시는 분들, 고객님께서 전화 오시는 게 이제는 배터리 경고가 뜬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보통 이런 게 골프장에 발레 파킹을 맡기거나 이제 발레 주차를 하셨을 때 이렇게 문을 안 잠가 놓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뭐 세차장에 갔을 때, 세차를 맡겼을 때 그냥 문을 열어놓고 그냥 두신다면 앞에도 모니터가 2개가 있고 뒤에도 모니터가 2개가 있고 조명도 있기 때문에 일반 차보다는 조금 더 배터리 소모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문을 꼭 잠가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에너자이징 컴포트, 바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향기와 함께 같이 또 나오다 보니까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멋진 디스플레이 화면과 함께 시원한 바람, 그리고 통풍이 켜졌고요. 바람 세기가 조금 더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 향기와 함께 이런 기능들을,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근육 운동까지도 할 수 있는, 오른쪽 어깨를 뒤로 깊게 젖힌 후 돌리십시오. 대단하네요. 이런 근육 이완, 밸런스 이런 기능들도 있고, 서머레인, 그리고 바닷소리도 있네요. 다음 이제 설정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보조장치 액티브 어시스턴트 추천드리고요. 충돌 회피에서 액티브 브레이크 같은 경우 좀 민감하게 또 브레이크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느리게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이런 지원 기능, 그 다음에 뭐 카메라 기능들, 주차 같은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격 주차 어시스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S580 같은 경우 어플을 받으셔서 새 장치 인증, 요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사용 방법을 업로드 해놨으니까 이 좁은 곳에서 앞뒤로 차를 빼거나 하는 기능들을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고음은 기본 제일 작게 바꿔놨고요. 이 메뉴 브레인 같은 경우 가장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다 켜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좁은 곳이나 이런 데에서 자동으로 좀 이 브레이크를 잡거나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게 켜놓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뒤로 가까이 붙인다거나 하면은 차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작동을 해서 약간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적응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차량 주행에서 요 세차 모드, 만약 세차장 가셨을 때 눌러주시면 미러 접히거나 레인 센서 끄거나 파크트로닉 요 주차 센서들 끄는 버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포트로 가셨을 때 이제 승하차 보조 기능, 요 휠이나 의자 뒤로 움직이는 거, 선블라이드는 뭐 지금 안 하셔도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앞뒤를 뭐 닫으실 수도 있고 열으실 수도 있고, 이런 기능. 탑승객 보호 기능에서 이런 부분들 켜놨고, 이 뒷좌석 에어백을 일단은 저는 다 켜놨는데요. 껐다 켰다 뒷좌석에도 안전벨트를 활성화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열기 닫기는 이 자동 잠금, 그리고 차량 개폐 시 문 딱 잠글 때 빵 소리가 좀 크게 나거든요. 그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자동 미러 접힘 있고, 열림 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렁크가 조금만 열리게끔,
그리고 다이나믹 셀렉트 같은 경우는 내가 주행 모드, 저는 이제 서스펜션만 스포츠고 스티어링 스포츠고 주행 모드는 그냥 컴포트로 해놨습니다. 라이트 두 개 다 켜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켜주시면 되고, 앰비언트 라이트 아까 했으니까 패스하고요. 이 안녕 벤치 같은 경우는 저는 자동으로 하는 거는 일단은 꺼놨습니다. 요 핸들에서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추천 항목 껐고요. 요 그래픽 고추는 켰습니다. 언어는 한국어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키보드 언어에서 요 천지인을 쓰시는 분들은 천지인을 켜놓고, 저는 이제 쿼티 키보드랑 잉글리시 요 두 가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조작부, 보통 중간, 오디오 부분. 요 웰컴 사운드는 켜놨고요. 음성 증폭기 같은 경우는 이 시동을 켜놓은 후 창문 및 루프 닫기, 뒷좌석 안전벨트가 한 명이 채워주면 이 뒷사람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음성이 좀 그 마이크를 통해서 좀 크게 증폭하는 기능이 있게 됩니다.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3년간 저희 데이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인터넷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하는 기능들이 있고,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설정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아까 말씀드린 요 프로필로 가서 설정해서 이렇게 지금 동기화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장이 된다. 전화 기능해서 장치 연결해서 설정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휴대폰을 연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로 이동해서 원하시는 채널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요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요 비상경고 메시지를 저는 이제 끄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비상경고 메시지가 켜지면 이런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옛날에 저희 코로나 때 이런 메시지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렇게 꺼놨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음악 블루투스 연결하면 블루투스도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사운드 드라이브 요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온라인 음악 같은 경우 뭐 애플 뮤직이고요. 그 다음에 TV는 이제 DMB에서 보실 수 있고, USB는 이 C타입으로 USB를 꽂으셨을 때 HD DMB, 예전엔 DMB 많이 봤는데 요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니까 이렇게 좌우로 이동해서 이렇게 TV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정보 보시는 거에서는 연비 보는 거, 뭐 차량의 기울기 보는 거, 엔진 기능 보는 거, 이런 것들. 끝으로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는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공조 기능인데, 자, 바로 한번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이쪽에서는 온도, 그 다음에 바람 세기 조절할 수 있고, 이 온도 조절 메뉴를 누르시면은 위쪽에 이제 바람 방향들, 머리, 다리 이런 식으로 조작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온도를 어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하겠느냐, 이걸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싱크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운전석 기준으로 다 통일시켜서 바람과 온도를 다 통일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 이제 뒷좌석의 온도나 이런 부분들도 따로 조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기질 상태 맨 끝쪽으로 가시면 큰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깨끗한, 외부보다 실내가 항상 깨끗한데, 요 밑에 이오나이저랑 그 다음에 실내 방향, 요 향수, 요 부분도 설정을 두 개를 꼭 키시면 항상 깨끗한 향기랑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줄 수 있고요. 공기 안 들어오게 하는 기능인데, 저희가 한 30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따로 뭐 막지 않으셔도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온도 조절 메뉴만 나오면 큰 화면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 오토 기능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 맥스 보시면은 이건 앞에 실내에 습기 꼈을 때, 이거는 이제 뒤에가 성에가 끼거나 얼었을 때 이렇게 기능을 활성화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 아랫부분, 자, 이 버튼이 바로 다이나믹 셀렉트 버튼인데, 한번 누르는 거에 따라서 뭐 스포츠, 인디비주얼, 컴포트, 에코 모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버튼입니다. 좁은 곳을 갈 때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정말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총 3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처음 누르시면 이제 바로 카메라 화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터치를 해서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화면. 그 다음에 요 위에, 왼쪽 위에 보면 이제 2D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누를 때마다 오른쪽도 볼 수 있고 왼쪽도 볼 수 있고, 내가 보는 화면 앵글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뒤에 화면도 바꿔줄 수 있고, 다시 이 지붕을 3D를 터치하면 위쪽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좁은 곳을 갈 때는 이 버튼을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 GPS 정보가 저장이 되면서 이곳에 왔을 때 이렇게 360도 카메라를 켜겠다 이렇게
이렇게 따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는 주차 센서 삐삐삐 나는 이 주차 센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내가 자동 주차 기능을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동하면서 주차 자리를 찾게 됩니다. 또는 어플과 연결이 됐을 때 내가 차에 내린 다음에 차 혼자 스스로 주차를 하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메모리 주차 같은 경우는 이 음악을 녹음하는 것처럼 주차의 주행 라인을 그대로 녹화한 다음에 재생하면 이 차 스스로 주차를 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대신에 차에 타 있고 그다음 내릴 준비를 하면서 이제 주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활용하신다면 좋은데 이건 이제 정해진 나만의 주차 구역이 있을 때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100%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카메라 기능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오른쪽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2D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좁은 곳을 빠져나갈 수 있게 확대나 축소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요 자동차 모양 버튼인데요. 바로 버튼을 누르면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껐다 켜고 운전석, 이 3D 계기판을 껐다 켤 수도 있고요. ESP 같은 경우는 차량 자사 제어 시스템인데 이게 뭐 구덩이에 빠지거나 탈출을 못할 때에만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또는 트랙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평상시에서는 이제 탈출을 못할 때 그때 끄실 수가 있고 세차 모드, 스노우 체인을 끼셨을 때 이 기능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자, 레벨 높이기. 차가 워낙 길고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차량 하부가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레벨 높이기. 근데 한 3, 40초 걸립니다. 이렇게 위아래 올라가면서 차량이 한 3, 4cm 정도 위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비포장 도로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 내려가셨을 때 이 기능을 켜두시면 차 하부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게 됩니다. 수동 변속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 센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등 위치, 그 다음에 요 터치패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프로필을 차량을 두 분이 사용하신다 했을 때 A, B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터치를 이용해서 바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도 저희가 지문 인식으로 열어주는 것처럼 요 잠금 버튼을 이용해서 프로필을 활성화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은 디스플레이를 끄거나 뭐 시스템을 끄거나, 근데 이제 여기만 꺼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켜지게 되고, 음소거 기능, 이 볼륨은 이렇게 스크롤보다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억하세요. 이렇게 누르셔도 로테이트. 이렇게도 되기는 하는데 누르셔도 둘 다 됩니다. 한번 푸시하거나 닫으실 수 있고, 가운데 또 집 열 수 있고, C타입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조수석을 여시면 위쪽에 이제 하이패스 카드를 넣으실 수 있고, 왼쪽에는 저희 이제 방향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설명서나 등록증, 자 이렇게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위쪽 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햇빛 가리개가 닫히게 되고, 다시 뒤로 밀면 햇빛 가리개가 뒤로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이렇게 틸팅, 다시 길게 누르시면 틸팅이 닫히고요. 다시 앞으로 하면 쓰다듬으면서 닫히게 됩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했을 때, 그리고 SOS 같은 경우는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이 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불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체 등 켜는 거, 요건 이제 뒤에 등만 양쪽에 켜는 거고요. 요건 이제 저희 콜센터랑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버튼 누르시면 뒤에 이제는 2열에 천장에 햇빛 가리개가 닫히게 됩니다.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데, 이걸 켜놓으시면은 이 문을 열어도 이 전체 조명이 들어오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이 앞쪽 각도에 약 한 60도, 뒤로도 한 60도, 이렇게 앞과 뒤 상황을 찍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각도.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옆쪽을 누가 바꿔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주행 중에 일어나는 이 앞뒤 이런 사고를 대비하는 기기다. 주차 중에 누가 옆을 바꿔 가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게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카메라 부분이 앞과 뒤에만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도 주차 중에 저희 차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환경 설정에서 녹화 기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주차 모드, 모션 인식, 충격 감지, 사용 안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션 감지 같은 걸 켜놓으시면은 12시간까지가 유지가 됩니다. 모션 같은 경우 12시간 이후로는, 12시간 이후에는 충격 감지로 자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모션 인식을 끄고
충격 감지만 사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길게 지키는데요. 그때는 최대 372시간, 약 15.5일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해요. 이거는 진짜 충격이 있을 때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또 꺼지게 되니까 우선은 모션 인식으로 해 놓을게요. 근데 이제 모션 인식으로 해 놓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이게 계속 상시로 녹화하거나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처음에 12시간, 그 다음에 충격감 12시간, 이게 두 개 합쳐서 24시간 이내로 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서포터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생겼다. 조금 길어졌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 문을 한번 열고, 자, 앉아보겠습니다. 우선은 기본 파워 클로징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닫아도 문이 닫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자동으로 벨트 리피터가 나오게 됩니다. 조수석을 조금 앞으로 밀어 볼게요. 조수석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시트를 움직이시면 바로 이 조수석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지금 햇빛이 좀 강한데요. 이 햇빛을 막을 수 있게 햇빛 가리개를 한번 한 번 더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쉐이드 햇빛 가리개가 올라가게 됩니다. 바람을 나오게 안 나오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량 컴포트, 탑승객 보호 기능, 안전벨트 빼는 거, 라이트 같은 경우 조명들 들어갔을 때 이런 기능들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뒷좌석에 좌측이나 이 우측에 이 라이트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요 독서등이나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설정해서 요 크기나 밝기나 이 위치를 따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등이나 이 작업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이 작업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온도의 컬러 등을 조절할 수 있다. 투전 라이트 이런 식으로 키면 밝기, 온도 표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뒷좌석 전체 실내등이나 라운지 조명 등이 있고요. 에너자이징 컴포트, 뒷좌석에도 마사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 마사지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고, 자, 이렇게 설정으로 가게 됐을 때 라이트에서 이제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이 기울기를 누르고 계시면, 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터치를 해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기울기가 없죠. 즉 운전석 같은 경우는 수동입니다. 자, 운전석은 수동으로 각도를 바꿔주고 조수석은 전동으로 바꿔준다. 왜냐하면 이 기능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 시트가 앞으로 쫙 이동하거든요. 헤드레스트가 접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각도가 이게 조절이 돼야 돼요. 쭉 길이까지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상 다시 접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이제 원상복귀 한다. 길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시 오게 된다. 자, 리클라이닝 누우실 때 바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리클라이닝이 아니라 이 앞뒤 길이나 이 시트 각도, 조수석 시트 각도만 이렇게 움직이고 계실 때 이 빨간 버튼으로 조작하실 수 있게 된다. 이제 통풍, 열선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이 시트도 발받침 움직이는 거 에도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이제 시트의 각도 조절할 수 있고, 이 위는 이렇게 위쪽으로 하시면 이제 헤드레스트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앞으로도 내리고, 이 방향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뒤로 이제 상당히 뒤로 많이 젖혀집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S클래스. 문 잠거나 열거나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4개의 버튼이 있는데 한 번 누르면 이제 햇빛 가리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버튼을 다시 또 올리시면은 이렇게 이제 왼쪽에 햇빛 가리개도 올리거나 이제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버튼 같은 경우는 한번 내리시면 이쪽에 선쉐이드를 열거나 닫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맨 뒤에 햇빛 가리개. 자, 요 아랫부분에 음소거 버튼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차량으로 스피커가 나오고요. 요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서 요 헤드셋이 지금 2개가
지급이 되는데 헤드셋을 연결해서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노래를 따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에어팟이나 무선 블루투스 헤드셋을 또 개인 거를 또 편하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온도 조절하는 이런 기능들, 방향제나 시트나 바람 방향들 조절할 수 있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는 크게 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321 이런 식으로 바람 방향 바꾸실 수 있고, 바람 단계, 온도 버튼을 바로 누르셔서 그다음에 아랫부분, 윗부분, 그다음에 오토 버튼이 있고, 오른쪽 왼쪽 아랫부분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마이크로 SD랑 그다음에 C타입 이렇게 하셔서 외부 입력에 연결하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가운데를 한번 내려 볼게요. 가운데에 보시면은 작은 또 태블릿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뒤로 누웠을 때 이 모니터까지 이제 손이 닿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버튼을 이용해서 뭐 실내등이나 조명등이나 마사지 기능이나 이런 기능 등을 여기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금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빼서 원래 이제 손으로 이제 드는 하나의 리모컨처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살짝 누르시면 여기 뭐 펜을 넣거나 이런 부분 살짝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컵홀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 한 번 살짝 푸시해 주셔야지 컵홀더가 나온다. 이 뒤에 이렇게 여시면은 작은 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 뭐 헤드셋을 넣거나 뭐 필요한 물티슈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랫부분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조금 느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C타입 충전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3명이 타실 때에는 이렇게 올려두셔도 되고요. 이 영상만 보시면 정말 차량 100% 다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뒷좌석 그 미디어 기능을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미디어 버튼으로 미디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연결하시면은 뭐 액세스 요청하시면 허락해 주시면 뒤에서도 음악 들으실 수 있고, 온라인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이런 부분들, TV는 뭐 이제 DMB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TV 보실 수 있는 거, USB 넣는 거랑 그 다음에 요 HDMI를 밑에 마이크로 서는 단자를 아마 사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게끔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앱이 있는데 이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검색해서 보는 게 이제 가장 빠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공짜긴 하니까 3년간 여기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들어와야지 여기서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네. 자동차 네임에 GT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녀석들은 특히 이 컴포트에서 뒤에 마사지, 클래식 마사지 하신 다음에 우측 이렇게 딱 틀어주시면 뒷좌석에서도 편안하게 시트 각도 맞춰주시고, 의자 앞쪽으로 좀 꾹꾹이 마사지 시트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갔을 때 여기에 있네요. 인테리어 어시스트. 후방 인테리어 어시스트를 이렇게 켜두시면은 막 이게 손을 옆으로 이렇게 뻗거나 이렇게 움직이면 막 불이 켜지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끄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앞쪽에서도 이 시스템에서 인테리어 어시스트를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긴 한데요. 자, 인테리어 어시스트가 상당히 편한 기능이지만 이 기능이 좀 불편하시다고 좀 꺼야겠다라고 한다면, 설정에서 지금 시스템으로 갔을 때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전방 인테리어 어시스트, 후방 인테리어 어시스트, 이거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좀 편하신 분들은 한번 켜보시고, 이게 이제 뭐 V자를 했을 때 뭐가 켜진다거나 이게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뭐 마사지 기능이 켜져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막 전화하다가 막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저는 이제 비활성화, 이것도 밤에 운전하시면 불이 켜진다 그래서 일단은 후방은 한번 꺼보고, 저는 이제 전방만 한번 켜놔 볼게요. 그래서 전방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손이 움직였을 때 이 선루프가 닫힌다거나 열린다거나, 아니면은 눈을 봤을 때 이 사이드 밀러가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긴 한데요. 자, 위쪽을 보시면 빨간 레버가 있어요. 이게 바로 2번 당기시면은
이 앞에 본네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네트 여는 버튼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당겨야지 열린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 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당기면 본네트를 열 수 있다. 어떠셨나요? S클래스 하나서부터 10까지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차, 가장 안전하게 주차하는 연습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능들 같은 경우는 차츰차츰 조금씩 저의 영상과 저를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긴 차체인 만큼 주차하는 연습, 그리고 가장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후진하실 때 각도가 너무 빨리 꺾이기 때문에 후진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한 배터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차량의 문을 그냥 열어놓기보다는 꼭 문을 잠궈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에어매틱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데 너무 큰 충격으로 방지턱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롱휠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지상고가 낮은 데나 아니면 험로에서는 꼭 레벨 높이기를 해서 높이를 높여주시는 게 가장 차를 보호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고급유를 넣어주시는 걸 무조건 권장을 드리고요.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3개월에 한 번씩, 겨울철 같은 경우는 좀 9월달부터 보통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가을, 겨울, 그리고 가장 추운 영하로 내려가는 1, 2월 정도에 보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000km까지는 너무 빠른 속도나 고 RPM보다는 좀 부드러운 주행을 추천을 드리고요. 2000km 이상서부터는 차츰차츰 속도를 올려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벤츠 최고의 S클래스.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좋은 수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운전석 마사지, 뒷좌석 마사지, 1등석 시트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요. 손동작으로 내가 원하는 편안하게 조작하실 수도 있고, 우리 운전자, 대표님의 눈을 트래킹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S클래스는 편안하지만 정말 안전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승차감, 에어매틱 서스펜션, 그리고 V8, 8기통의 고성능 엔진, 그리고 롱휠 베이스의 가장 편안한, 그리고 길지만 스티어링, 리어 엑셀이 움직이면서 고속에서도 민첩함, 그리고 저속에서는 좀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고 내 차를 보호하게 되고요. 360도 카메라가 있어서 긴 차도 쉽고 빠르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곳에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차를 또 빼실 수도 있고요. 원격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동을 걸거나 차를 미리 시원하고 따뜻하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차를 타는 모든 분들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바로 S580 S클래스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저를 찾아주신다면 저의 고객님으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S클래스 하면 최근용 부장을 꼭 찾아주시고요. 분당 정자전시장 최근용 부장이었습니다. 진정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그리고 S클래스를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차량 문의나 사용법,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은 무엇이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